죄송합니다. 아니거든. 자, 나는 이거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시작해주세요. 자, 우선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먼저 살펴보죠. 순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대적 배경과 성장 배경을 우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역사 속에 미친 영향과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수. 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본명은 알렉산드로스 3세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고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도. 현재 마케도니아가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차지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알겠어요?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이집트.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제 중동 지방이거든요. 중동. 여기 유럽 초기까지. 자, 아래로는 이집트 지역, 오른쪽은 인도까지. 거의 인도까지 차지하려다가. 북경까지, 아시아 지역까지 이집트까지 이 넓은 땅을 차지한 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 그 시대 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제 보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에 이렇게 힘 권력이 센 장군들이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잠깐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잠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스승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시대적 배경을 우선 볼게요. 우선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태어날 때는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전반에 지치고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막 전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치고 그랬고 또 마케도니아 그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태어나기 전에는 변방 야만적이라는 무시받던 나라였는데 그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대요. 그 군사개혁을 하고 외교랑 군사력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를 이렇게 점령했대요. 여기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 요때 그리스 폴리스가 이렇게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마케도니아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를 막 필리포스 2세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여기 페르시아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은 마케도니아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았던 그런 걸로 그런데 그때는 영토도 페르시아도 그때 당시 영토도 넓고 그 지방 총독이 느슨하게 통치를 했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요? 이따가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막 그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약간 부패하고 좀 나라 상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땅을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반이 배경이 있었고 또 성장 배경은 아버지에게 정치와 군사력을 배웠고 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문화를 이끄는 왕이라는 자의식 이렇게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그거가 형성됐고요. 또 조기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전쟁. 그러니까 16살에 왕국 대리 통치 반란 진압 한 은차노나 나이 정도? 그때 반란 진압을 경험이 있고 18세에 카이로네이아 전투에 기병 지휘를 했대요.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뭐냐면 그 필리포스 2세가 거의 그 그리스를 거의 이렇게 사실상 통일된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18세에 그거 전쟁을 지휘했어요. 그러니까
은채 누나보다 나이가 2살? 한 살. 한 살? 그때 전쟁을 치러봤어요, 그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싸움을, 그 다음에 되게 잘했죠, 싸움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여기에선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세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세에 왕이 돼서 저는 살짝 전쟁 이야기는 많이 안 넣었는데 다리우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 폴리스 아테네 테베 그런 도시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렇게 너무 20세니까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또다시 독립국가가 되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알렉산더가 이렇게 진압을 잘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거의 왕이 됐어요. 아예 그리스를 거의 통일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역사 속에 미친 영향과 교훈을 잠깐 볼 텐데 헬레니즘 세계 탄생을 기여했고요. 그리스 문화 동방 문화의 융합이었고 헬레니즘은 언어는 코인의 헬레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었는데 이때 그 코인의 헬레어가 약간 지금의 영어처럼 이렇게 헬레니즘이 퍼지면서 이렇게 됐고 또 도시와 교육의 발전이 됐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의 한 70개 도시?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도시를 알렉산드리아. 지금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 아마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한 거? 그 같은데 이렇게 도시를 건설해서 동서 교육의 활성화가 됐고 항목과 상업 중심지의 탄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알렉산더 전부 이후 헬레어가 코인의 헬레어가 지금의 영어 같은 공용어가 됐는데 신약성경이 그때 그거 헬라어로 기록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그런 걸 헬라어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영어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 복음이 빠르게 전파됐다고 하네요. 전 그게 좀 신기하고 챗GPT한테도 물어보니까 중요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유대인 책을 읽으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나왔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유대인 그거 점령하고도 꽤 우호적이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안식년에는 세금도 면제해줬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역사 속에 미친 영향과 교훈을 배워봤는데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를 잘 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후계자 예로 하지 않고 그냥 분열대가 그냥 이렇게 죽어가지고 14병인가? 이렇게 인도를 거의 차지하려고 인도 국경까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후계자를 잘 정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큰 거대한 국가는 결국 이렇게 나눠져서 전 그게 좀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걸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네. 네. 지방통. 질문해도 돼요? 네. 지방통 아. 총리가 뭐야? 어디에 나와있지? 거기 아니 내려 거기 지방총독. 루아야. 지방총독? 이렇게 따로따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하니까 지방으로 통치하는 약간 딱 나눠가지고. 그런 약간 뭐랄까 땅이 너무 넓으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장 있잖아요. 경주에는 경주시장 있잖아.
그렇게 그 지역을 관하고 정치하도록 하는 지방에 있는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네, 아주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죠? 네, 너무너무 발표를 잘했어요. 자, 너무 발표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목사님이 너무 흐뭇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제국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하루 만에 가잖아, 그렇죠? 하지만 옛날 시대에는 같은 나라라고 해도 다른 지역을 가려면 며칠 걸려서 갔단 말이야. 그래서 편지를 써도 얼마나 도착해? 며칠 만에 도착을 해. 나 오늘 빵 먹고 오늘 뭐 주스 좀 마셨어. 그리고 오늘은 도서관에 갈 거야. 이렇게 쓰면은 며칠 있다 받아? 한 달 있다 받는 거야. 그리고 빵 먹고 주스 마셨다는 걸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 그냥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네. 그냥 카톡 타다닥. 맞아요. 지금은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 통화도,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곳을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동서간에 국경 간에 거의 장벽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는 정말로 경계가 너무 심했고, 같은 나라라고 해도 넓은 땅덩이가 있는 나라는 어떤 교류나 교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어쨌든 큰 땅이 돼버렸잖아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자, 사실은 알렉산더가 있었던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되게 작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지금 잘 안 보이죠? 네.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 지금 거의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지? 아니야? 저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여기 마게도냐 출신인데요. 이 마게도냐 출신의 그 알렉산더가 이 정도 땅을 차지했단 말이야. 이 정도 땅. 자, 엄청나게 큰 땅이죠? 네, 엄청나게 큰 땅이죠? 자, 네. 그래서 이 엄청난 대제국의 땅을 차지한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정치 제도나 이런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뭐예요? 통합 융화하면서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정책을 펼쳤단 말이야. 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박히실 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고소해? 총독. 그렇죠. 총독 이름이 뭐야? 빌라도. 빌라도 총독이지? 빌라도 총독이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의 총독이야? 지방 총독. 지방 총독? 어디서 파견된 총독이야? 로마.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야. 이 로마라는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뉘어져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나라였어. 물론 분열되긴 했지만, 그렇죠? 자, 인터넷이 참 마음에 드네요.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못 박으시오, 하는데 누구 허락했어야 돼?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빌라도 총독이 허락했어야 돼. 물론 그 땅에 이스라엘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총독이라는 총독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었단 말이야. 견제가 뭐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던 그 제국의 영향력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로마 제국의 영향력들이. 그쵸?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썼던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들도 무슨 언어로 썼어? 아까 재생이가 발표했지만 헬라어.
이 로마 제국에서 썼던 언어. 지금은 제1 외국어 어떤 언어야? 영어. 그렇지, 영어지. 영어만 하면 다 통하지? 네. 아프리카가 통하고 아시아가 하지 마. 만지지 마. 자꾸. 통하고 다 통하지? 네. 중국어가 통하고 영어만 하면 되잖아. 이 당시에는 헬라어가 그런 언어였어. 왜냐하면 그렇게 크고 영향력 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큰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자, 이거 선생님이 좀 많은 거를 좀 띄워야 되는데. 자, 떴어요? 아니요. 자, 이게 목사님 준비한 거. 자, 그래서 그런 대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알렉산더인데, 자, 알렉산드로 대왕은요 헬레니즘이라는 이 세계를 형성하고 동과 서의 문명을 교류를 확산시켰던, 그쵸? 촉진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의 영향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적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역사 속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자, 알렉산더의 실제적인 그림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진도 당연히 없겠죠? 당연. 네,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더 그냥 잘생겼겠죠. 잘생겼을 것 같아요? 더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책에서 어쨌든 간에 이 알렉산더 잘생겼다고 대왕이에요. 나와요. 네. 네? 책에선 잘생겼다고 자, 나와요. 그래요? 자, 이 알렉산드로 대왕을 그린 로마 모자이크가 이렇게 이 지문에 나와 있대요. 로마 시대 때 만든 모자이크인데요. 뭐 최대한 잘 멋지게 표현했겠죠? 실제 이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저 알렉산드로 대왕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헬레니즘이라는 세계를 형성하고 근데- 동서 문명 교류를 촉진시켰던 근데 인물이에요. 왕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왕도 싸울 수 있죠. 자, 이 땅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와우. 자, 이 마게도냐는 지역 있죠? 네. 알렉산더 이 마게도냐 출신이라서 자,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 BC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전 시대야. 지금 이 시대는. 네? 자, 그래서 응. 이전 시대야. 자, 그래서 우리 날짜를 2026년이죠? 2026년 때 날짜로는 AD라고 해요. AD. 근데 AD는 2000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후부터가 이제 AD가 됩니다. 그 전에는 기원전이라고 하죠. BC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BC,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했단 말이야. 그때는요, 이제 도시라는 지역이 발전하고 있었던 시기야. 저 초록색들 다 그래요. 알렉산더가 네. 그래서 도시들이 막 개발되고 커지는 시기였는데 그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 여기. 근데 그 지역 중에 이 알렉산더가 있었던 지역이 이제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 초록색 지역이 다 뭐야? 알렉산더의 최대의 영역이에요. 자, 여기로는 이집트 지역, 아프리카는 이집트 지역부터 여기는 인도까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정도 되는 땅이죠? 이 정도 되는 땅. 엄청 지금 하면 한 미국 땅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 지금으로 하면 크기가. 그쵸? 근데 여기 한복판에 이 땅들을 다 정복하고 제국을 만들었다는 게 엄청나죠? 동양들이. 자, 그래서 크기로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자, 이 빨간 지역이 다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지역이에요. 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까지는 안 먹었네요. 여기 위에 이렇게 여기 인도까지. 그렇죠? 여기는 이탈리아고 지금은 이탈리아고 여기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역. 아린이가 어디 갔다 왔어? 저 로마요. 로마가 여기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 있죠? 로마만 갔어? 아니요, 스페인 이쪽에 있겠죠? 자, 프랑스 이쪽에 있고. 자,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란 나라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국가에서 엄청난 로마 제국의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자, 시대적 상황은요. 그리스 세계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가 많이 있었는데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국력이 소모하고 힘들었던 그 경쟁력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자, 아테네, 스파르타가 그 당시는 강한 나라였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쇠퇴하는 시대였어요. 자, 그에 반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광대한 영토를 가졌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는 자, 여기가 페르시아 지역이었어요. 여기가
이 페르시아 지역이 이 페르시아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는 아주 제일 큰 거대 제국이었어. 제일 큰 땅덩어리였어. 근데 뭐예요? 알렉산더 거기를 정복해버리는 거죠. 그 작은 나라에서. 그 작은 나라에서. 자, 마게도니아는 변방 국가였어요. 그냥 구석에 있는 조그만 도시 국가였어. 근데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군사 개혁으로 강대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알렉산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하는 대제국의 왕이 됐을까? 자, 몰라요.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어떤 사람이었어? 냉철한 현실 정치가였대. 아주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대. 그리고 어떤 지식이 많냐면 정치력과 군사력에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들이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국방력이 약하면 위험하죠? 네, 그래서 군인들이 강해야 돼요, 군대가. 자, 어머니였던 올림피아스는 종교적 신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뭐 기독교인 것 같지는 않고요. 종교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줬대. 너는 신의 딸이다. 이렇게 맨날 얘기해 준 거야. 근데 로마 신화 들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봤죠? 책들 뭐 제우스 신 무슨 아테네 무슨 신 봤었잖아. 이 당시에는 사실은요 그런 그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이 당시 유행이었어.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 그쵸? 근데 이 올림피아 어머니가 이 알렉산더를 어릴 때부터 너는 보통 아들이 아니라 너는 신의 아들이라는 어떤 신적인 의식들을 심어줬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는 현실적인 군사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신적 사명감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너는 왕자지만 보통 왕자가 아니다. 너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예? 그쵸? 자,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는 이 대제국의 대왕 뒤에는 누가 있었어? 그랬어?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야. 네. 철학자. 들어본 적 있죠? 네. 네, 그리스 철학에서 아주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있지만 우리가 배울 인물 중에 소크라테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스승이었던 플라톤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철학과 윤리, 정치학, 자연과학 뭐 이런 것들을 다 섭렵했었던 지식인이었대. 목사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동물원을 만들었대. 동물원. 지금 동물원은 너무 흔하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벌써 2000년 전이야 훨씬. 2000년이라는 시간 전부터 동물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래. 그러니까 동물을 관찰하고 동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 동물원을. 그쵸? 자, 어쨌든 간에 철학과 윤리, 사상, 정치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에 아주 지식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 가르쳤어? 알렉산더를 가르친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한 장수가 아닌 군인이 아닌 사상과 문명을 이해하는 정복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 대제국을 물론 군사로 통일을 했지만 이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사상과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네? 자, 여러분 단순히 뛰어난 정치관만 군사력만 가고 있다고 세계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세계 나가면 인기가 많대. 한국 사람들이 왜 인기가 많아? K-pop. 그렇지. K-팝, K-드라마, K-음식, K 뭐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게 영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제품 너무 좋아. 한국 영화 너무 재밌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디 나라 영향이 있었는지 알아? 중국? 중국 홍콩 영화 있지? 설날 TV 틀면 맨날 홍콩 영화가 나왔어. 그리고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디 음악이 인기 있었냐면 일본 음악이 인기가 있었어. 일본 음악, 엑스제팬 뭐 이런 거. 그런 일본 음악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어디가 인기가 있어? 한국이 인기가 있잖아. 그래서 어디 가면 알아주잖아.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력도 많이 발전한 것도 있지만 한국의 문화들을 세계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 헬레니즘, 로마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기 있는 문화였어. 로마라는 로마 대제국 출신이라고요?
헬레니즘. 오! 그 인기 있는 문명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쵸? 자,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던 알렉산더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알렉산더의 주요 행적입니다. 자, 그리스를 통합했어요. 20세. 자, 16세에는 섭정왕이 됐다는데 섭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식으로 왕이 되지 않고 자, 그쵸. 인턴이라고 하죠. 회사에서도. 임시로 인턴 같이 왕을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16세부터. 그런데 정식으로 20세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반란 도시였던 테베를 완전히 파괴하고 다른 도시도 공포 속에 복종시켰대요. 힘이 세니까 많이 복종시킨 거죠. 자, 민주적 그리스를 군사 제국 시대로 전환했어요. 사실 이 전에는 민주적인 정치 제도가 처음에 시작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군사 제국 시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을 붕괴시켰어요. 당시 인류 최대 제국을 병력 3분의 1 규모로 격파했대. 그러니까 군대가 다 안 보내고 3분의 1로 격파했대. 엄청나죠? 에? 축구로 치면은 11대 11도 싸우잖아. 야, 니네는 우리 7명만 나가도 돼. 7명 나와. 뭐? 우리 무시하는 거야? 붙어봐. 그런데 7명이 어떻게 했어? 11명을? 이겨버렸어. 그런 거 같은 거잖아. 그쵸? 3분의 1 군사로 페르시아를 굴복시켰대. 다르 3세가 도망하고 암살시켰대요. 자, 영양 200년이 이어진 동방세계 질서를 완전 붕괴시켰어요. 그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자, 헬레니즘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정복지마다 알렉산드리아 건설, 그리스 언어, 법, 교육을 도입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도 만들고요. 그리스 언어와 법, 교육을 그 지역에 도입시키게 한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 로마의 노래 들어. 우리 로마의 책을 읽어. 우리 로마의 교육대로 해. 이렇게 문화적인 것들을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큰 땅덩어리들을 통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단순한 점령이 아니라 문명을 인식했다. 문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자, 안 좋죠? 신격화했고, 자, 이집트 파라오 페르시아 황제의 의식을 수용해서 병사들의 신숭배를 요구하고 자기를 신으로 받아들이게 인정하게 했어. 그렇죠? 아까 어머니도 그렇지만 그런 그런 신비주의적 성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신이지, 이 정도면 신이지, 이렇게 숭배하게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은 황제들은요, 이것들을 합니다. 자신을 신격화 시켜가지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모시게 해요. 자, 아수스 전쟁, 아주 큰 전쟁이었는데 이것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던 전쟁이래요. 엄청 전쟁이죠. 자, 통치 전략은 어떻게 전략하냐면 현지 문화를 또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나를 정복 당했는데, 니네들이 원래 하던 거 해? 그러니까 나쁘게 할 줄 알았는데 좀 잘해주네?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도 지방 귀족들, 원래 다스렸던 귀족들 내가 다스려 한 거예요. 원래는요, 나라를 정복하면 다 죽이고 귀족들 죽이고 그런 거 하지마, 니네 하지마, 니네 하던 거 하지마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게 좀 아니야, 우리 정복했지만 니네 하던 거 원래대로 해. 그리고 다스릴 때는 다스려. 하지만 우리 로마의 제국의 문화를 소개해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잘해주네? 나쁜 나라는 아닌가 보네?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러니까 통한 거예요. 지배가 아닌 통합을 목표로 한 제국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람도 많았겠네. 사람도 많았겠죠. 자, 인도 원정과, 그런데요. 자, 아까 인도에서 멈췄다고 죽었다고 그랬죠? 인도라는 이, 어떻게 보면 먼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한 5시간, 6시간이면 가겠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그쵸? 근데 병사들이 계속 전쟁을 하니까 어때? 알렉산더 왕이시여, 우리 언제가 전쟁해야 됩니까? 뭘 언제가 전쟁해? 세계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나 못하겠어요 이제 전쟁. 너무 힘들어. 이렇게 뭐예요? 전쟁의 피로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 환경과 보급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에도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살에 죽었어? 33세면 몇 살이야? 정동생 나이 정도 되는 거야. 자,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했죠.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대. 한 번도. 놀랍지 않아요? 와. 전쟁을 하면 좀 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대.
그러니까 자신 있어. 그렇게 얼마나 자신감 있었겠어요. 야, 내 사전에 패배란 없어. 다 일어나. 아주 막 싸우자. 다 이기는 거야 진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인도라는 지역에 다 와가지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까 재성이가 말한 것처럼 후계자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알렉산더의 신하들 3명이 그 땅을 나눠 가지게 됐어요. 그쵸? 자, 역사 속에 미친 영향을 봅시다. 헬레니즘 세계를 탄생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중동, 아시아까지 확산하고 공용어. 코인은요, 그리스, 헬라어 있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 쓰였던 것이 헬라어예요. 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로마 기독교 이슬람 문명이 형성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라는 대제국이 건설되고 그 이후에 물론 갈라지긴 했지만 신하들에 의해서 갈라지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야.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도 초대교회가 상용했잖아. 시작이 됐잖아. 성령 받아가지고 어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 갔더니 여기 일본이야. 그럼 일본말 아리가토 오겐키 데스카네.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해. 복음 못하겠어. 힘들잖아. 그치? 근데 뭐야 이때는 헬라어라는 언어가 다 공용어였어. 그러니까 헬라어 쓰면 다 통해.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기가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도구가 됐던 거야. 이 헬레니즘이라는 사회가. 자, 지금은요 유튜브나 이 핸드폰이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죠? 지금 미국에서 설교하면 여기서 직접 볼 수 있잖아. 그런 도구가 됐잖아. 그런 것처럼 헬레니즘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복음 전파에 도움을 줬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기독교가 확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어요. 문화, 언어가 통일돼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의 글로벌화는 뭐예요? 지구가, 세계가 하나다라는 거야. 그쵸? 글로벌화가 되었어요. 최초로 이 당시에 무역으로 연결되고 학문과 종교 과학이 교류되는 최초의 문명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제국과 이 알렉산더가. 이해하죠? 자, 역사적 교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비전은 따라서 개인의 비전은 역사를 바꾼다. 자, 여러분 알렉산더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겨우 33세 살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됐어?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돼버렸어. 헬레니즘이라는 세계가 완성이 되고 문명과 동서 교류하면서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33년의 삶이 2000년 문명 구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 없는 정복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국은 그의 사후에 즉시 분열되었습니다. 그쵸? 물론 통합을 하려고 헬레니즘 세계를 퍼뜨렸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쵸? 자, 문화 이해 없는 힘은 폭력으로 끝납니다. 알렉산더 이전 왕께 융합 정책을 펼쳤죠? 융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 간 거예요. 그 당시. 그 몇백 년을 갔으니까. 자, 그리고 리더십은 현장성과 공감해서 나옵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얘들아, 싸우라! 가! 빨리 나가!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간다! 다 나를 따라라! 하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 우리 왕이 나간다! 야, 왕이랑 같이 싸우자! 나간 거야.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쵸? 항상 선두에서 싸움을 하고 병사가 동일한 고통을 감수했대요. 대단하죠? 그 병사들이 왕이시면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발휘한 거야. 그쵸? 리더십이. 자, 그리고 권력은 인간을 신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쵸?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어? 신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병사와 함께 싸우는 영웅이었지만 후계는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야, 난 신이야! 난 일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잘못되게 됐죠? 친구도 처형시켰대요. 절대 권력이든 자기 신격화가 되고요.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그쵸? 자, 알렉산드로 대왕은 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역사에 남은 것은 칼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그쵸? 칼로 전 세계를 정복하긴 했지만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알렉산더에 대해서 배웠는데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저요. 네. 근데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면은 네. 세기가 창조되기 전이 아니에요? 네? 세기가 하나의
하나님 태초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00년 전에. 300년? 한참은 아니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왜 안 나와요? 뭐가? 성경에? 어떤? 알렉산더. 알렉산더는 성경에 안 나오죠.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로마가 갈라져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 이름이 나오잖아.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나오잖아. 빌라도 총독은 그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정치인이야.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로마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로마 대제국을 완성한 거, 시작을 한 거죠. 그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영향을 주었던 로마 제국. 네. 땅을 왜 많이 가지려 해요? 땅을 왜 많이 가지냐고요? 그게 땅을 많이 가진 게 뭐예요?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그렇게 가지려고 한 거죠. 사람도 예. 많아요. 예. 부유해지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 되는 거니까. 부유가. 정복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땅을 정복해야 자기가 왕으로서의 인정과 위치가 확인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전쟁을 막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툭 하면 막 쳐들어가서 막 빼앗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옆 나라 가가지고, 뺏기고.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옆 나라를 내가 이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뺏기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하는 거야. 갑자기 기습을 한다고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전쟁하고. 아니, 기습을 하든 뭐 하든 이겨야 된다고. 뭔지 알겠다. 이겨야 된다고. 그 군사고 많이 모으고 그러려. 그렇죠. 자, 또 질문 있어요? 자, 알렉산더를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리더십이요. 리더십. 저요. 어떤 리더십? 자기가 음. 먼저 나가서 싸우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먼저 안 하고 네가 나가 싸워.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먼저 싸우고 난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그런 정신. 리더십. 좋아. 네, 사랑해. 잠깐만요.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 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존중해주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려도 그 나라의 문화를 좋아요. 자, 좋아요. 네, 재은이? 어떤 믿음? 자기 용기? 내가 먼저 나갔어. 용기. 좋아요. 네. 그 화면이. 알렉산더는 네. 그 리더십도 네. 많고 네. 그리고 네. 그 너가 먼저 싸워 이러지 않고 자기가 이 좀 있었는데 그 자기가 먼저 싸운다고 알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알렉산더에서 배웠는데요. 이 헬레니즘 세계라는 엄청난 대제국과 영향력들을 처음에 가지게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작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의 리더였지만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놀라운 용기와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정치력과 군사력 그리고 철학을 배워가지고 사상과 문화들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사상으로 문화로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땅도 넓게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영향력들이 후대에게도 지속되고 계속되는 오래가고 있었던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가 방학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누구죠? 저요. 네, 우리 아이니가 누구죠?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좀 비슷한 인물이네요. 또 군사 정치학. 자, 그 다음엔 누구야? 저요. 네, 누구예요? 칭기즈칸. 칭기즈칸. 또 저. 칭기즈칸. 네, 또 그 다음. 또 저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 기대되네요. 자, 그래서 방학 기간에 준비를 하고 방학이 끝나면 우리 아이니부터 쭉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마르텔루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 재현이. 박제는 아래 오와인 이게 뭐야? 박제는 아래 오와인. 아니, 앞으로. 지금 그 다음에 뭐지 오빠? 둘 중에 하나가 쓰고